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논쟁을 넘어 이제는 위대함의 길로 가는 경기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특히 메뉴의 전설 중 한 명인 로이킨이 손흥민에게 엄청난 찬사를 남겼는데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손흥민은 공격수로 뛰는 선수들에게는 훌륭한 본보기로 남을 만한 선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손흥민의 활약상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3대3 무승부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전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선취골을 넣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50m를 달려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리며 EPL에서도 빠르기로 소문난 도쿠를 따라잡았는데요. 그 상태로 경합에서 승리하고 40m를 더 달려 골을 넣는 모습에 펩 과르디올라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감독 중에서도 천재적인 전술가로 꼽히는 펩 과르디올라가 몇 년째 손흥민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풋볼입니다. 한국 시간 12월 4일 오전 1시 반에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실로 어마어마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유럽을 호령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누군가는 이 무승부에 대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토트넘에겐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이죠. 최근 토트넘은 주축 선수들인 반더벤, 메디슨의 부상, 그리고 로메로의 퇴장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10경기 무패에서 이후 3경기를 내리지는 최악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리그 5위까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면 리그 4연패에 잘하면 리그 7위까지 추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토트넘 선수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통해 맨체스터 시티의 홈에서 저력을 발휘해 3대3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는 관전 포인트가 매우 많았는데요. 우선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특히 홈구장에서 3골 이상 실점을 한 경우가 거의 몇 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상자가 속출한 토트넘과 다르게 맨체스터 시티는 케빈 데브라이너 빼고는 최상의 전력이라 할 정도로 모든 추축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에게 오늘의 무승부는 매우 값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안지 포스텍 감독 또한 사전 인터뷰에서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인을 올려서는 축구를 고수할 것이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선빵을 날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라인을 높게 서기로 유명한 감독이기에 그 또한 포스텍의 말을 유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높은 라인을 선 대가로 손흥민 선수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SNS 계정에서는 16-17 시즌 이후 맨시티를 가장 괴롭게 한 팀은 토트넘이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6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필두로 한 4-2-3-1 포메이션을 서게 되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였고 토트넘은 탄탄한 대형을 갖춰서며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역습을 준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맨체스터 시티에서 핫한 선수는 바로 제레미 도쿠 선수인데요. 벨기에 출생으로 2002년생이며 왼쪽 윙에서 엄청난 돌파를 보여주며 상대편 수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엄청나게 빠른 발과 순발력은 프리미어리그 내 오른쪽 수비들을 애먹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초반부터 맨체스터 시티는 왼쪽 측면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공격력이 뛰어나 보더니 시작 5분도 안 되어서 코너킥을 3개나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5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인데요.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코너킥을 잘라내고 볼을 탈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팀 큰 박스 앞이어서 역습을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으나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벼락같은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도 놀란 기색이었지만 설마며 수비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볼을 점유한 채 한 바퀴 턴을 하고 공간으로 달리는 손흥민에게 긴 패스를 찔러주었습니다. 다만 방향도 그리 좋지 않았으며 손흥민 선수 앞에는 하필 빠르기로 유명한 제레미 도쿠 선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끝까지 따라갔고 잠깐 도쿠가 주춤하는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몸싸움을 시도했습니다. 도쿠 선수도 설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요주의 인물이라 들었지만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을 뿐더러 설마 같은 공격수이기에 둘이 경합할 일은 없으니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쿠의 완패였습니다. 손흥민은 도쿠 옆으로 뛰어가서 머리를 집어넣은 후 빠른 속도로 도쿠 선수를 완전히 벗겨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판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60m 이상을 달려왔으며 자신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옆을 살짝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선택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손흥민은 30m를 더 달리며 도쿠의 맹추격을 이겨내며 결국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압권이었던 게 도쿠 선수가 설마 훨씬 앞서 있는데 손흥민에게 따라잡힐까 걱정하던 펩의 우려는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펩은 손흥민이 볼을 탈취하자 털썩 주저앉았고 결국 그가 걱정했던 게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월드클래스란 무엇인가 보여주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런 대단한 플레이를 그리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도 손흥민처럼 70m가 넘는 거리를 전력 질주한다면 이미 슈팅을 쏘기 전에 체력도 딸리고 집중도도 떨어져 정확한 슈팅을 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하게 해결했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인생 골 중 하나인 벌리전에서 60m를 단독 돌파 후 넣은 골도 이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윙어로서 단순히 좋은 패스를 받아 1대1 상황에서 득점하는 게 아닌 이렇게 장거리를 폭발적인 속도로 달리며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할 수 있는 선수는 유럽 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 8분 손흥민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아니라 토트넘 골대를 향하였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 가담 중 굴절에 의한 실점이었습니다. 이윽고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우세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팽팽한 경기 속 또 한 번의 찬스가 났습니다. 전반 22분 토트넘이 볼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길게 볼이 갔는데요. 이 볼을 존슨 선수가 빠른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른 주력을 가진 존슨 선수는 속도를 죽였다가 공간으로 긴 터치를 통해 그바르디올 선수를 가볍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캡틴 손흥민이 예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인 아칸지와 후뱅, 디아스 선수 두 명이 미리 내려와 위치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칸지가 공을 보고 있는 사이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가속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칸지도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손흥민을 보고 아차 싶어 했지만 이미 출발한 스포츠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칸지를 순간 속도로 가볍게 제껴낸 이후 골대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아쉽게 볼이 연결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 센터백인 후뱅 디아스가 손흥민에게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태클로 크로스를 간신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아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판단을 했다면 무조건 골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밖에서 지켜본 포스텍 감독 또한 큰 동작으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그만큼 볼만 연결되었다면 무조건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 69분 오늘 경기에서 활용점정을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로셀소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임에 분명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클래스를 넘어 위대함의 길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로셀소의 골은 손흥민 선수의 평범한 패스가 로셀소 선수의 멋진 슈팅 덕에 생겨난 어시스트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게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로셀소 선수한테 준 패스는 분명 평범한 패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로셀소에게 패스를 한 후 이번에는 바로 예열도 없이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 선수를 마주보고 있는 선수 뒤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러자 깜짝 놀란 수비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질주를 끝난 자리에는 우연히 왼발잡이인 로셀소가 슈팅을 쏘기 너무도 좋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멋진 로셀소의 중거리 슈팅.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경기를 보며 첫 번째 골에서도 놀랐지만 이 장면에서는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패스를 주고 침투하는 손흥민의 자리에 공간이 생겼는데 마침 왼발잡이인 로셀소가 인프런트로 감아차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 우연히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지긋지긋한 3연패를 끊어내며 오히려 분위기 쇄신을 이루어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메디슨 없는 상태에서 3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2골은 손흥민의 원맨쇼였는데요. 저는 오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란 뭘까? 그리고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안지 포스텍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손흥민은 케인과 다른 유형의 선수다. 그리고 손흥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박자 빠르게 줘야 한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손흥민의 장점은 빠른 속도와 오프더볼 움직임에서의 엄청난 침투, 그리고 골대 앞에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골 결정력입니다. 공격수 혹은 윙어로서 이 정도 장점이면 리그 내에서도 최고 선수로 꼽힐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강점을 지닌 선수들은 파회법이 명확합니다. 바로 라인을 내려서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왜 아시아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에 만족하지 않고 월드클래스까지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겐 말도 안 되는 중거리 슈팅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게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나 되니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축구 선수들이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지만 저는 오늘 경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월드클래스를 넘어 위대함의 길인데요. 요즘 들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손흥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코멘트는 프리미어리그 SNS에 올라온 손흥민 선수의 사진에 적힌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풋볼은 영상 하나하나 만들 때 전 경기를 시청하며 심혈을 기울여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